가줄게. 의료 공백으로 수술받지 못하는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빅5 대형 병원의 암 수술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암 환자마저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크게 막. 의대 증원 숫자가 발표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의료진 이탈과 함께 진료 공백도 본격화했습니다. 진료 축소는 물론 수술 건수도 함께 감소했는데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급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5만 7천여 명, 1년 전 같은 기간 6만 8천여 명보다 16%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암 환자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면 그만큼 수술받지 못한 환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로 꼽히는 유명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빅5의 암 수술 건수 감소율은 30%에 육박해 비수도권 상급병원과 비교하면 수술 감소율이 2.5배나 됐습니다. 환자 수만 놓고 보면 줄어든 암 수술 환자의 75%가 빅5에서 나왔습니다. 빅5의 진료량이 줄어드니까 암 환자들이 큰 영향을 받은 거죠. 빅5에서 수술받기로 했던 암 환자들이 지금 수술을 제대로 못 받고 수술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진 거죠. 정부는 지금의 의료 공백 상황을 상급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가는 정상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마저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235명을 65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파견하기 시작했다며 의료기관의 필요도에 따라 150여 명을 먼저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차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기 배치된 군의관 15명 가운데 복귀한 8명도 다른 병원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깐만. 나는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900여 곳 이상의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의료기관 27,700여 곳, 이튿날에는 3,009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에는 3,840곳이 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당일과 비교를 하면은 추석 당일 문 여는 곳이 10%가량 늘어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수치는 잠정치로 일정 부분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증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중개 방식으로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듭해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의료계와의 대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원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체계 점검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 월요일에 열리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응급실 상황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비 관련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추석 비상진료체계 언급 이후 회의나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며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